훗날 서윤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다. 해빙의 비밀을 저에게 알리신 이유가 무엇일지요? 주변에 훌륭한 작가나 기자, 출판인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것은 순수한 영혼과 에너지랍니다. 그 사람의 지위나 스펙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홍 기자님은 귀인을 만나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었어요. 귀인을 믿고 진심으로 따를 수 있는 순수함이죠. 원래 대화대로 돌아가면 내 질문을 듣고 소연이 자상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럼요. 몇 년씩 기다릴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을 부의 길로 이끌어준 경험치를 봤을 때 그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빠르면 2주, 늦어도 3개월이면 해빙의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렇게나 빨리요? 좋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렇게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다니.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성인의 뇌가 기존의 시냅스 연결을 끊고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데 14일에서 21일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 기간 동안 해빙은 기존 감정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새로운 감정의 신경망을 형성해주죠. 그 작업이 마무리되면 우리 주위로 즐거운 변화들이 찾아오기 시작할 거예요. 최신 뇌 연구까지 참고하자 놀라운 결론이 나왔다. 해빙을 계속하면 돈을 쓰는 그 순간 불안 대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서윤도 말하지 않았던가? 뇌의 패턴을 바꾸고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해빙이라고. 그럼 지긋지긋한 돈 걱정에서도 벗어날 수 있겠지? 생각보다 빨리 부자가 될지도 몰라. 생각할수록 빨리 해빙을 시작하고 싶어졌다. 나도 모르게 내 얼굴에 설렘이 가득했는지 서윤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마시멜로 이야기란 책 아시죠? 네, 알고 있어요. 오늘 주어진 마시멜로를 안 먹어야 나중에 더 많은 걸 얻는다는 내용이죠. 그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읽고 조금 갸우뚱했어요. 모든 좋은 일 앞에는 반드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같아서요.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하고 싶은 걸 참을 필요가 없어요. 마시멜로는 하루에 하나가 아니니까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우리는 마시멜로 개수를 늘릴 힘을 갖고 있어요. 오늘 주어진 한계를 감사하고 기쁘게 즐긴다면 내일은 그 개수를 2배로 늘릴 수 있죠. 그럼 성공하기 위해 꼭 인내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네, 맞아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진짜 부자. 마침 주문한 티본 스테이크가 나왔다. 지글거리는 고기 위로 기름 방울들이 춤추고 있었다.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보자 입에서 군침이 돌았다. 서윤이 포크와 나이프를 집으며 말했다. 이 스테이크의 맛과 향, 식감까지 충분히 느껴보세요. 태어나서 처음 스테이크를 먹는 기분으로요. 한 조각을 잘라서 입에 넣었다. 소금과 후추로 적당히 간이 되는 고기가 입에서 부드럽게 씹혔다. 맛있어. 나도 모르게 감탄이 터져 나왔다. 나는 서윤이 말한 대로 눈을 감고 그 맛을 천천히 음미한 뒤 고기 조각을 꿀꺽 삼켰다.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맛있다는 느낌 말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해빙의 시작으로는 훌륭해요. 지금 이 순간 온전히 맛에 집중하면서 즐겁게 먹는 행위에 빠져드는 거죠. 그게 지금을 100%로 사는 느낌이에요. 소윤이 눈을 크게 뜨며 엄지손가락을 세워 올렸다. 열띤 칭찬을 받자 첫걸음마에 성공한 아기가 된 기분이었다. 뭔가 큰일을 해낸 듯 가슴이 뿌듯했다. 내친김에 진도를 더 나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얼른 한 조각을 더 잘라 입에 넣은 뒤 스테이크 맛에 집중해 보았다. 너무 맛있다. 이탈리아까지 날아와서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해. 부자가 된 것 같아. 처음이라서 그런지 해빙을 하는 것이 좀 낯설었다. 하지만 어렵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순간의 기쁨에 머무르며 그 느낌을 즐기는 것, 그것이 해빙 같았다. 이 순간에 집중하려고 노력할수록 내 감정도 점점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느낌이 점점 강해지는데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서윤이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문득 궁금해졌다. 다른 사람도 해빙이 비밀을 알까? 씹고 있던 음식을 얼른 삼키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부자들도 다 해빙을 할까요?
기다렸다는 듯 서윤이 바로 대답했다. 네, 해빙은 그들의 생활에 녹아있죠. 스스로 느끼지도 못할 만큼 자연스러운 태도로 굳어져 있어요. 사실 진짜 부자들은 해빙을 삶의 일부처럼 실천하고 있답니다. 진짜 부자란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어요.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죠. 그녀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1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진짜 부자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해빙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들이 부를 형성한 과정을 봐도 해빙은 분명 부로 가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진짜 부자들은 돈을 기쁘게 쓴다는 말씀이시죠? 부자들이야 돈이 많으니까 있음을 느끼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홍 기자님, 에너지와 물질 중 무엇이 먼저일까요?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순간 당황했다. 에너지와 물질이라니 물리학 시간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말일까? 뭐라 대답을 해야 할지 망설여졌다. 혼란스러워하는 내 표정을 보고 소윤이 눈을 찡긋하며 힌트를 주었다. 우리의 감정은 대표적인 에너지 중 하나예요. 그리고 물질 중 하나는 돈이겠죠? 어떻게든 답을 찾아내려고 애써보았다. 그렇다면 물질이 먼저, 에너지가 나중 아닐까요? 돈이 있으면 누구든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쓰는 것도 즐겁게 느껴질 거고요.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다 괜찮다는 듯 따뜻한 표정이었다. 힘을 내어서 다시 시도해보았다. 아, 그러면 에너지가 물질보다 우선이라는 거네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돈이 없어도 기쁨을 느낄 수 있다니. 원인이 있어야 결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소연이 활짝 웃으며 손바닥을 마주쳤다. 맞아요. 원인과 결과. 네? 눈에 보이는 사실에 속지 마세요. 진실은 의외로 간단해요. 긍정적인 에너지로 돈을 누리면 반드시 더 큰 돈을 당겨올 수 있어요. 에너지는 원인, 물질은 결과로 따라오죠. 서윤과 대화하다 보면 이렇게 알뜰 모를 듯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하나씩 대답하며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아하의 순간이 찾아오곤 했다. 한참 지나고서야 알게 되었다. 서윤은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을 써서 내가 스스로 답을 깨닫도록 이끌어주고 있었다. 그러면 진짜 부자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해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빙을 해서 부자가 된 거네요. 돈이 있다는 걸 기뻐하면 더 큰 돈이 찾아오고 그렇게 하면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겠네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다. 센스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이래서 즐거워요. 정답이에요. 잠시 생각을 정리하듯 그녀가 쇄골 사이에 놓인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움직이는 손을 따라 진주 펜던트가 은은한 빛을 뿜었다. 진짜 부자는 돈을 쓰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줄 알죠. 지금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돈을 쓰는 그 순간 해빙을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감정 에너지로 돈을 끌어당기거든요. 아무리 작은 액수도 상관없어요. 해빙은 단돈 1달러라도 지금 나에게 돈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해요. 그 감정이 커져갈수록 돈을 벌 수 있는 내 능력에 감사하게 되죠. 돈을 벌어다 줄 세상에도 감사하게 되고요. 그렇게 더 큰 돈이 돌아올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자의 마음이에요.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의 삶은 크게 다르죠. 그 이유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진짜 부자는 오늘을 살죠. 매일 그 날의 기쁨에 충실하니까요. 가짜 부자는 내일만 살아요. 오늘은 내일을 위해 희생해야 할 또 다른 하루일 뿐이죠. 진짜 부자에게 돈이란 오늘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는 수단이자 하인이에요. 반대로 가짜 부자에게 돈은 목표이자 주인이죠. 그 돈을 지키고자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거예요. 돈을 끌어당기는 힘. 안타깝게도 3분의 2 이상이 그릇의 10에서 20%만을 채우고 생을 마감하죠. 충격적이었다. 겨우 10%만 채우고 인생을 끝맺는다니 울고 싶은 마음이었다. 아, 좀 불공평해요. 절약만 하고 인내하며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데 겨우 그릇의 바닥만 찰랑찰랑 채운다니요. 우리가 아둥바둥 하는 동안 진짜 부자는 기쁘게 돈을 쓰고 인생을 즐길 거 아니에요?
맞아요. 부자가 아닌 사람들 중 부자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부자가 되는지 여부는 노력과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부자들은 같은 노력을 투입해도 돈을 더 많이 끌어당기는 방법을 알죠. 즉, 효율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MBA 2학년 과정에 다닐 때였다. 나는 노트를 달달 외우며 국제경제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시험지를 받아들자 눈앞이 캄캄해졌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었던 것이다. 결국 그 시험에서 나는 꼴등을 하고 말았다.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한 탓이었다. 부자가 되는 일도 그것과 비슷할 것 같았다. 잘못된 길을 고른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C나 F를 받을 것이다. 반면 똑같은 노력을 쏟아도 쉽고 빠른 길을 선택했다면 A 학점을 받을 수 있겠지? 찌르르릉 자전거 한 대가 벨소리를 울리며 지나갔다. 흰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여학생이 금바로 휘날리며 경쾌하게 페달을 밟고 있었다. 잠시 생각을 놓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소윤이 나를 보고 질문을 던졌다.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세요? 그럼요. 어릴 적부터 많이 탔죠. 자전거를 탈 때 발목의 각도에 따라 페달에 받는 힘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한 적 있으세요? 아까 그 여학생을 쳐다보았다. 언덕길에 접어들자 더 세게 페달을 밟는 모습이었다. 맞아요. 발목 각도를 바꾸면 힘이 덜 들었어요. 그게 바로 힘점이에요. 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같아요. 어떤 물체를 움직일 경우 힘이 작용하는 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힘점을 잘 맞추면 힘의 차이가 50배까지 달라질 수 있어요. 똑같이 자전거를 타도 언덕을 더 쉽게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못을 박을 때 망치 목을 잡는 것과 끝을 잡는 것을 비교해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똑같은 힘을 주어도 그 효과가 증폭될 수 있다는 말이었다. 그 설명을 곱씹어 보자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다. 같은 노력을 해도 더 많은 돈을 끌어올 수 있다. 이런 뜻 아닐까? 힘점이 존재하는 것처럼 효율적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건 진짜 부자들이 알고 있는 비밀, 해빙 아닐까요? 소윤이 기분 좋게 대답했다. 역시 이해가 빠르시네요. 맞아요. 해빙은 자신에게 맞는 힘점을 저절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예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감정이란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귀중한 에너지예요. 게다가 감정 에너지는 생명력과 연결되어 있죠. 어떤 인공지능도 표현을 모방할 뿐 실제적인 감정 에너지를 가질 수 없어요. 하지만 감정을 잘 활용한다면 불을 가져다주는 원천이 될 수 있어요.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었다. 의아했다. 감정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니. 확인하듯 나는 다시 물어보았다. 정말인가요? 다시 한번 강조하듯 소연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네,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열쇠는 생각이 아닌 감정이에요. 그동안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이성의 힘을 맹신해왔죠. 하지만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속품이 되지 않으면서 주체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열 수 있는 비밀은 바로 느낌이 있답니다. 자신의 느낌으로 불을 창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해빙이죠. 이 컵이 우리에게 있는 부의 그릇, 물은 돈이라고 생각해보죠. 이 컵이 마구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흔들려서 밖으로 나오겠죠? 마음의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물컵이 갈팡질팡 흔들리는데 제 물이 온전히 담겨 있을 리 없죠. 마음이 편안할 때 그 안에 물도 차분하게 머무르는 법이에요. 제가 만난 수많은 부자들은 대부분 돈에 대해 편안한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부자여서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안한 마음이 그들을 부자로 이끌었죠. 에피타이저로 주문한 프렌치 어니언 스프가 나왔다. 부드러운 치즈를 숟가락으로 섞으면서 서윤의 설명을 음미해 보았다. 문득 프랑스로 오는 비행기에서 읽었던 내용이 떠올랐다.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에 관련된 일화였다. 그러고 보니 마윈도 기분이 안 좋다고 말하는 법이 없다고 해요. 대신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라고 한대요. 혹시 마윈도 돈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고 있는 걸까요? 내 질문에 서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좋은 사례를 말씀하셨어요. 저는 마윈이 이미 해빙을 해왔다고 확신해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는 말을 뒤집으면 마음이 편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편안함이 기본 상태란 말이죠. 그것이 해빙의 핵심이에요. 그녀가 자상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저는 마윈이 남들처럼 기분 나쁘다, 짜증난다라고 말하는 대신 편안하지 않다고 한 것에 주목해요. 편안함을 자신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죠. 편안함이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라는 것을, 진짜 부자의 비밀이 해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설명 가운데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말이 있었다. 편안함을 각인한다는 것, 그건 무슨 뜻일까요? 네,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는 말은 결국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우리 뇌는 부정문을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해당 단어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만 입력하죠. 예컨대 편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뇌는 편안만 입력하고 반대로 짜증이 난다라고 하면 짜증만 각인시키는 식이죠. 이렇게 볼 때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라는 말은 결국 편안한 상태가 본인에게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는 뜻이에요. 운의 법칙. 호텔 라운지로 자리를 옮긴 뒤 나는 조심스럽게 그동안 내가 써온 해빙 노트를 건넸다. 그녀가 내 노트를 살펴보기 시작하자 숙제 검사를 받는 아이가 된 것처럼 살짝 긴장이 되었다. 다행히 내 글을 본 서윤은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었다. 홍 기자님의 센스가 느껴져서 재미있네요. 처음 쓰셨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말 잘 쓰셨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나는 가지고 있다를 쓸 때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예를 들어 맛있는 저녁을 먹었다보다 맛있는 등심 스테이크를 아스파라거스와 함께 먹었다가 더 좋죠. 조언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노트를 굳혀 써보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쓰니까 행복한 느낌이 더 생생해지네요. 고소한 스테이크의 풍미와 아삭한 아스파라거스의 질감이 선명하게 느껴져요. 노트를 보여주고 난 뒤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했다. 경품에 당첨된 것과 행운이 가득했던 발리 여행까지. 제 일상에 이런 행운이 오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행운은 벼락을 맞듯 우연히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했죠. 선택받은 극소수만 행운을 누리고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내 말을 듣던 서윤이 눈을 반짝이며 질문을 던졌다. 홍 기자님, 행운이 뭘까요? 글쎄요, 가만히 있는데 공돈이 생기거나 로또에 당첨되는 거 아닐까요? 그녀가 미소를 띤 채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저었다. 행운은 효율성과 상통하는 개념이에요. 노력에 비해 쉽고 빠르게 원하는 걸 얻죠.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의 말을 곱씹었다. 서윤의 말에 의하면 행운은 하늘에서 무언가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었다. 같은 노력을 해도 남들보다 좀 더 쉽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울퉁불퉁 흙길 대신 잘 닦인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것과 비슷했다. 고등학교 시절 시험에 비슷한 경험을 한 것이 떠올랐다. 내가 공부한 부분에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된 것이다. 특히 시험이 시작되기 직전에 읽은 곳에서 가장 어려운 논술 문제가 나왔다. 시험이 끝나고 친구들은 문제가 어려웠다고 불평했지만 나는 여유롭게 웃을 수 있었다. 그리고 평생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소연의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그것이 바로 행운이었다.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것 말이다.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노력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돈주머니가 떨어지는 것이 행운인 줄만 알았어요. 서윤이 마시던 커피잔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일러주었다. 행운은 우리의 노력에 곱셈이 되는 거지 덧셈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행운이 덧셈으로 온다면 노력이 0이어도 행운이 올 수 있겠죠? 아, 그렇겠네요. 0 더하기 행운은 행운이 되겠어요. 하지만 행운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행운은 곱하기죠. 내 노력이 0이면 거기에 아무리 행운을 곱해도 결과는 0이에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제 알 것 같아요. 노력한 것을 몇 배로 되돌려받는 것이 행운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 결과에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계속 노력해서 더 커다란 성과를 얻고 그렇게 선순환을 이루는 거군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인 뒤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공짜를 원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일은 없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상담과 사례를 분석해왔지만 그런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매트릭스를 탈출하라.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정리해보았다. 기계론적 세계관에 따르면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 속 작은 부속품에 불과하네요. 하지만 유기체적 세계관에서의 인간이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존재인가 봐요. 맞게 이해한 걸까요? 네, 잘 이해하셨어요. 진짜 부자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 나눈 것 기억하세요? 진짜 부자들이 감정을 이용해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간다고 하신 말씀이요? 네, 기억나요. 그러고 보니 그들이야말로 유기체적 세계관 속에 살고 있네요. 진짜 부자들이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은 그들이 소유한 명품이나 슈퍼카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의 세계관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생각해보니 그들에게서 특별한 에너지가 감지되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그 비밀을 깨닫게 되자 저절로 탄식이 흘러나왔다. 주어진 길 밖의 세상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기계의 부품으로 살기만 했네요.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노심초사하면서요. 축 처진 내 어깨를 서연이 살짝 두드려 주었다. 그 손길을 따라 따뜻한 에너지가 전해졌다. 홍 기자님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기계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이죠. 그 결과 세상이라는 커다란 공장 속의 작은 톱니바퀴와 같은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잠재력은 일찌감치 족쇄로 채워버린 채 평생 얼마를 벌 수 있을지 미리 한계를 그어버리고요.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고 오늘을 희생해야 비로소 가난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다. 지금까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늘 이렇게 말했다. 하고 싶은 것은 최대한 참고 위험한 일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안 그러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어. 신나게 즐기다가 무슨 낭패를 나중에 당하려고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금 더 견뎌야지. 하지만 서윤이 하는 이야기는 전혀 달랐다. 그 생각은 자신이 만든 감옥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또 말했다. 그 감옥을 깨고 밖으로 나가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 말을 듣자 내 몸이 먼저 반응했다. 온몸에 활기가 돌면서 손끝과 발끝이 따뜻해졌다. 가슴은 기분 좋게 뛰기 시작했다. 그때 서윤이 가볍게 질문을 던졌다. 영화 매트릭스 보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예요. 여러 번 봤는걸요. 문득 영화 속 주인공이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앞에 놓고 고민하던 장면이 생각났다. 빨간 약을 먹고 나서 남자는 자신이 기계의 세상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고 보니 지금의 내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저도 그동안 매트릭스 속에서 살아왔나 봐요. 기계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배터리로 살아온 거죠. 말씀을 듣고 나니 저도 빨간 약을 먹은 기분이에요. 앞으로는 진짜 세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매트리스 밖에 존재하는 진짜 세상은 지금껏 인식해온 세상과 달라요. 진짜 세상에서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며 잠재력을 해방시키고 세상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진짜 부자들이 해내고 있는 일이죠. 그들에게는 매일이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축제가 돼요. 내 앞에 앉은 스승을 보며 확신이 들었다.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떻게 하면 매트릭스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믿건 믿지 못하건 간에 홍 기자님은 이미 감옥의 벽에 금을 내기 시작했어요. 에너지를 빨아먹는 호수들을 이미 제거한 셈이에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죠? 이제 어디로 행할지 내 안의 좌표를 다시 설정해야겠죠? 그리고 달라진 내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싶어 하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그러기 위해 먼저 신문이나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이야기의 배경이 다르게 보이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그 과정에서 해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네. 해빙은 기꺼이 베들레헴의 별과 같은 역할을 할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이제 나는 돌아갈 시간이었다. 일본에서 좀 더 머물 서윤과는 달리 나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다. 헤어지기 전에 우리는 악수를 나누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을 타고 강력한 에너지가 전달되는 듯 했다. 매트릭스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나는 너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그곳으로 가는 문까지만 보여줄 수 있다. 그 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결국 매트릭스를 깨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죠. 홍 기자님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한 발짝만 더 넘어서면 모든 것이 생각보다 더 빨리, 그러나 쉽게 진행될 거예요. 서윤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 말을 가슴에 담고 방 밖으로 발을 내디뎠다. 신기하게도 들어올 때와는 느낌이 달랐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진입하는 기분이었다. 강력한 에너지가 온 몸을 휘감는 느낌도 들었다. 그 에너지로 무장한 나는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더 이상 망설일 것이 없었다. 나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다.